여기 한번 보세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북극 한가운데에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 마치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야심작 북극 LNG 기지인데요. 이 얼음 밑에 잠들어 있는 천연가스의 가치가 무려 250조 원입니다. 푸틴은 이 돈으로 전쟁을 계속할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지금 이 기지는요, 단 한 푼도 벌지 못하는 거대한 얼음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 재앙이 무슨 서방의 제재나 전쟁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수십 년간 자신들을 믿고 도와줬던 은인, 바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배신으로 시작해서 가장 우아하고도 서늘한 복수로 끝나는 한편의 경제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한국하고 러시아, 이 두 나라 관계가 정말 남달랐어요. 냉전의 얼음이 채 녹지도 않았을 때 모두가 러시아를 경계하면서 거리를 둘 때도 유일하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서방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한국이 거액을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러시아가 돈 대신 낡은 무기로 빚을 갚겠다고 했을 때도 웃으면서 받아줬죠. 1998년 러시아가 국가부도를 선언하니까 서구 기업들은 전부 짐 싸기 바빴는데 삼성, LG, 현대는 어려울 때 떠나는 건 친구가 아니다라면서 끝까지 모스크바에 남았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선물, 척박한 북극해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쇄빙선 기술까지 아낌없이 전수해줬죠. 이건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다한 진짜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런 한국의 진심을 모를 리가 없었죠. 공식 석상에서는 언제나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라고 부르면서 막 치켜세웠고요. 한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크렘린궁의 빗장을 활짝 열고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뜨거운 브로맨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보여준 이 마음을 그들도 최소한의 의리로 지켜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이 깨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 첫 포성이 몰리자마자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전쟁이 터지자마자 러시아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을 비유호국 명단에 올린 거였습니다. 어제까지 최고의 파트너라고 부르던 그 입으로 하루아침에 너희는 이제 적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배신은 아주 노골적인 약탈로 이어졌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현대자동차 공장 강탈 사건이죠.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최첨단 공장을 단돈 10,000루블, 우리 돈으로 고작 14만 원에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잘 마시지도 않는 커피 몇 잔 값에 우리 기업의 땀과 자부심을 통째로 집어 삼킨 거예요. 근데 공장 뺏긴 건 어쩌면 약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우리 기업 자산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러시아는 우리의 안보라는 절대 넘어선 안 될 선을 밟아버렸습니다. 포탄이 부족해지니까 북한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전수해준 기술과 경제 지원으로 얻은 그 힘을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돕는 데 써버린 거죠. 30년간의 호의가 우리 머리 위를 겨누는 비수가 돼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러시아의 태도는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만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미 너무 많은 걸 투자했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을 떠나지 못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조선소 누가 쥐어줬고 누가 기술을 가르쳐줬는데요. 영하 40도 추위 속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입김 불어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걸음맞댄 제자가 스승 앞에서 당신 없어도 돼 라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이 조롱이 그들의 오만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잘못 본 겁니다. 정이 많아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신뢰의 선을 넘는 순간 세상 그 누구보다 차갑고 무섭게 돌아서는 사람들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고 축배를 들던 바로 그 시각, 대한민국 거제도의 한 사무실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철처럼 단호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성명서? 아니요. 그런 거 대신 제국의 심장을 멈춰 세울 차가운 행동이 시작된 겁니다. 복수는 마치 외과 수술처럼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의 생명줄이었던 핵심 쇄빙선 계약세건을 즉시 파기했습니다. 둘째, 조선소의 두뇌와 심장이었던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철수시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블럭하고 핵심 부품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돈 떼먹었으면 배도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조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자,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공항 활주로의 불빛이 사라지자마자 러시아의 거대한 북극 프로젝트에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진짜 코미디가 돼버린 거예요. 최첨단 시설에서 천연가스는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실어 나를 배가 단 한 척도 없는 겁니다. 생산된 가스는 갈 곳 없이 쌓여만 걷고 결국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스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했죠. 하루 손실액만 수천억 원, 250조 원짜리 꿈은 말 그대로 거대한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다급해진 러시아가 믿었던 동생, 중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처참했죠. 중국산 쇄빙선들은 2m가 넘는 북극의 얼음벽 앞에서 그냥 장난감처럼 멈춰 섰습니다. 특히 영하 163도의 액체 가스를 폭발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는 이 멤브레인 기술, 이게 한국의 독점 기술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얇은 막이 아니라 극조온을 견디는 수십 겹의 복합 소재로 만든 첨단 기술의 결정체란 말이죠. 결국 중국마저 미안하지만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지베즈다 조선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푸틴의 꿈이 담겼던 그곳은 이제 거대한 고철 처리장이 되었습니다.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배의 뼈대만 덩그러니 남은 유령선들만 가득하죠. 북극을 지배하려던 러시아의 꿈은 그렇게 스스로 만든 얼음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드라마의 마지막 장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것을 잃은 러시아가 염치도 없이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자산을 강탈했던 바로 그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프로젝트가 얼어붙으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걔들이 왜 이렇게 자존심까지 버리고 매달리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 없이는 이 북극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국이 쇄빙선을 안 만들어주면 항로가 시작될 수 없고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부산항을 열어주지 않으면 항로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시작과 끝 모든 열쇠를 바로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뻔뻔한 구애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아주 통쾌하게도 우리는 전략적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도 없이 그저 차가운 침묵을 지킬 뿐이죠.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이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외교 방정식의 답을 내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결정의 키를 쥔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배신자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따끔한 교훈을 새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는 과거일 뿐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전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치열한 토론이 대한민국의 다음 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